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오늘은 끈기와 인내심에 대해 서술한 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인인 웨이슈잉이고 옮긴이는 하진이님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참신한 발상과 특유의 냉철한 시각으로 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CCTV의 다큐멘터리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간한 하버드 새벽 4시 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하버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글은 독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풍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 실증적 글쓰기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획득하고 변화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서로 하버드 행동심리학 강의 인생의 함정을 피하는 행동 습관 이렇게 해야 여성의 운이 열린다. 기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이 고요해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습니다. 머릿말. 대학교 시절 한때 고전을 읽는 재미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 당시 내가 읽은 책 속에는 모진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인내심과 끈기의 유익함에 대한 글이 유달리 많았다. 고전을 통해 그런 교훈을 자주 접하면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끈기와 인내심을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송나라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왕한석은 한때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면 100일의 근심을 면한다. 모든 번뇌는 참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작은 것을 못 참으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분노와 욕망을 참는지 못 참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군자가 원대한 목표를 세우려면 이상을 실현하려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군자가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많은 격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비단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성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직장에서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도 새해 들어 2달 안에 5kg을 빼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다이어트도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 조금씩 용돈을 모으는 것도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전 속에서 만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은 이와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춘추전국시대 월나라 왕부처는 숙적이었던 오나라 왕부차에게 크게 패한 후 부차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 굴욕을 참고 견디며 부차에게 받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매일 쓸개를 핥으며 군대를 키운 끝에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한나라 사마천은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이라는 형벌을 감내하면서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집필했고 명나라 이시진은 수십 년 동안 직접 산에 올라 약물을 채취하고 먹어보며 약물의 효능을 비교, 분석하며 연구한 끝에 이전까지의 약물학을 집대성한 본초강목을 완성했다. 이들의 인생 역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준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격이나 기질 혹은 재물이나 지능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정신적 힘, 바로 끝까지 버텨내는 끈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눈앞에 이게 급급해하며 모든 것을 빨리 이루고 성취하려고만 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지 못하면 금세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며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는 건 무수히 많은 좌절과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버티고 노력한 결과이다. 때로는 99번을 참고 견디었더라도 마지막 한 번을 참아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여태껏 쏟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인생에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은 100m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졌다고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좌절을 극복하며 길고 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열한 사회에서 당신의 경쟁자들은 당신과 동등한, 아니 당신보다 월등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절대적인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은 강인한 끈기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다.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최후에 웃을 수 있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자격을 가진다. 역사는 그러한 진리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 책은 포기하려는 약한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떻게 그를 좌절의 골짜기에서 최정상으로 이끌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일화와 격언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자기만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아주 작은 소망에서 원대한 꿈까지 한 단계씩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가깝게는 오늘 하루 정해진 공부량이나 연습량을 채우는 것,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것에서부터 시험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 더 나아가 승진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까지 다양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거나 이루는 것은 아니다.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며 극복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한다. 그런 좌절과 시련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다가가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기도 하고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10번 넘어져도 10번 일어서며 자신이 목표한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려는 끈기와 의지가 없다면 결코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도 없다. 굳이 긴 인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내가 결심한 작은 일들을 생각해보자.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작은 결심을 지켜내는 데에도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새해의 결심을 1년 동안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한 영어 공부나 취미 삼아 배우고 있는 피아노도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취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얻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는 끈기이다. 꿈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은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아 바로 세우며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의 감정에서 벗어나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듯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탁월한 판단력과 훌륭한 품성으로 관련 업계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기업인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언제나 여러 가지 일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목표한 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젊은 선원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폭풍과 마주쳤다. 선장은 젊은 선원에게 돛대 위에 올라가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뱃일에 서툴렀던 젊은 선원은 돛대 위에 올라가다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본 것이다.
아래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고 있었다. 그 순간 공포가 엄습하면서 젊은 선원은 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마어마한 파도에 선체가 가랑잎처럼 흔들리며 몸의 균형도 잃고 말았다. 이때 경험이 많은 늙은 선원이 갑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래를 보면 안 돼. 이봐, 위를 쳐다보라고. 젊은 선원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면서도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넓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몸의 균형도 찾을 수 있었다. 덕분에 젊은 선원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성을 되찾고 배를 구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에 모두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젊은 선원과 같은 상황에 수없이 놓인다.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우리를 흔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포기하고 쉬운 길을 가라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느냐 아니면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시련을 버텨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내 친한 친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 지금은 영국의 광고회사에서 광고 기획을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 그는 젊은 혈기에 실수를 저질러 팀장의 눈밖에 났고 이후로 팀장에게 거의 매일 호된 질책을 받으며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해나갔다. 그 친구는 날마다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마음을 품은 채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한 번은 중국으로 출장을 온 그와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 기회가 있었다. 그 친구는 잔뜩 흥분해서는 자신이 회사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팀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나는 그 친구를 위로하며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방법도 없고 불성실한 직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거라고 충고했다. 게다가 그 광고 회사는 영국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꽤나 유명한 회사였다. 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사에서 최대한 경력을 쌓아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러주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친구는 회사에서 좀 더 참고 견디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전념했다. 성실한 그의 업무 태도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팀장도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다른 업무 성과를 인정받으며 회사 고위층의 눈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친구는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서 팀장을 제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입고 모욕당하면서 자존심과 자신감이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 상처와 오해,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꿋꿋하게 견디며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작은 모욕도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하고 사소한 오해나 상처에도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순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선언하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며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 후회할 선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반면에 치욕을 참아내고 시련을 이겨내며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만약 내 친구가 팀장에게 괴롭힘을 받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 선원이 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버렸다면 모든 선원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꿀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보라. 그 걸음이 내 앞에 놓인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교사가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는 자신의 아이가 머리는 좋다는 말에 위안을 받으며 생각한다.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애는 똑똑해. 지금은 아직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야.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야. 정말 그 아이는 진심으로 노력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은 잠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 뿐이며 나중에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걸까? 장담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수많은 위인들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노력도 일종의 재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몇 해 전 내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턴 사원을 2명 뽑은 적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성적 또한 우수했다. 한 번은 임원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는 2명의 인턴 사원 중 1명에게 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다. 그런데 그가 정리한 자료는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아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도 오류가 있었다. 잘못된 내용을 일일이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느니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새로 자료를 만드는 편이 나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에게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자료 정리도 못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자료 정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요. 저는 자료 정리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자료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개발하려 하더니 어이가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인턴 사원에게 자료 정리를 다시 맡겼다. 그런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그가 가져온 자료는 이전의 자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가 새로 정리한 자료에는 각종 도표와 수치, 자료 설명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자료를 정리했는지 묻자 그는 회사의 자료와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확인하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다음 자신의 관점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편집을 맡겼을 때에도 그 직원은 동영상 편집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옆에서 얼핏 살펴보니 화질이 좋은 영상과 사진을 구하고 배경음악, 자막을 넣느라 며칠을 꼬박 고생하는 눈치였다. 그 다음에는 더 욕심을 내어 특수효과 처리를 하고 자막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조금씩 도움을 받으며 그는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완성된 동영상은 내가 보기에도 무척 만족스러웠다. 편집본을 본 이사들도 무척이나 흡족해하며 누가 만든 동영상인지 물어보고 칭찬을 했다. 두 사람에게 업무 관계로 자주 연락하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외워두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에도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자료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직원은 번번이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는 자기는 숫자 감각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자료 정리를 잘했던 직원은 고객의 전화번호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결국 직원 평가에서 연이어 낙제점을 받은 앞에 직원은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되고 말았다. 나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노벨상을 수상하고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이들은 정말로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능만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조차도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흔히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도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노력 이상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잠자고 밥 먹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천부적 재능이란 바로 그런 피나는 노력을 걸음 삼아 피어나는 꽃일 뿐이다. 나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대부분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다. 따라서 해본 적이 없다거나 처음이라는 말은 구차한 핑계이며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본 적 없는 일도 열심히 해보려 노력하고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하려 애쓰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신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정성을 기울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되 훤히 꿰뚫고 있다.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다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천부적 재능이다. 지금처럼 좋은 시대에 재능이 없다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지 마라. 재능이 없다는 말은 당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다. 적당히 노력하고 남들 하는 만큼만 일하는 게으름을 위한 변명이 아니다. 당신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한들 게으름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승부를 결정하는 건 지혜가 아닌 끈기다. 옛 성현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고상하고 조화로움은 고귀하다라고 했다. 성공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끈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힘은 개인의 수양에서 나오며 성공 또한 수양을 통해 길러진 사람의 품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공한 이들은 어떤 도발에도 분노하지 않으며 어떤 굴욕에도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투지를 불태워서 더욱 치열하게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 고난과 역경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은 강자의 태도이자 지혜의 결정체이다. 또한 그러한 태도는 인생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고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꿋꿋하게 참아낼 때 자신의 역량을 쌓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힘은 이성적인 지혜이자 교양이며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곽자야는 당나라 때 4대에 걸쳐 수없이 많은 내란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당나라를 구하며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살아서는 당나라를 구한 명장으로 죽어서는 성공과 무병장수,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민간신앙에서 신으로 모실 정도이다.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가이자 전설적인 인물로 후세에까지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은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인내심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던 그의 태도에 있었다. 당시 황제 옆에는 어조은이라는 황관이 있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고 아첨에 능해서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어조는 자신과 달리 능력도 출중한 곽자이를 견제하며 모함했지만 황제는 변함없이 곽자이를 신뢰했다. 한 번은 어조은이 곽자이가 토벌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출전한 사이 남몰래 사람을 시켜 곽자이의 조상의 묘를 훼손했다. 곽자이는 그것이 어조은의 지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전장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던 터라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곽자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어조은을 축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곽자이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신이 수년 동안 전장에 있으면서 부하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하들이 민가의 묘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상의 묘가 훼손된 것은 하늘이 소신에게 내린 천벌입니다. 곽자이가 감당해야 했던 모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황제 역시 곽자이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여 전란이 일어나면 그에게 전쟁과 반란을 진압케 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내 곽자이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빼앗고 내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곽자이는 단 한 번도 항명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말에 올라 전쟁터로 향하기를 거듭했다. 이 같은 곽자이의 처세는 결국 그의 정적들마저 곽자이의 진심을 깨닫고 그를 존경하고 탐복하게 만들었다. 정적마저도 무릎 꿇게 만든 참을성과 인내심 덕분에 곽자이는 수차례의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아 후대에까지 명신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곽자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거망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꿋꿋하게 견디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성현들은 인내할 때에는 치욕도 참아야 하고 고생도 참아야 하며 불공평한 일도 참아야 한다고 여겼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힘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례들은 모든 혼란의 근원이 참고 버텨내는 끈기와 인내의 부족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지만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혼자 힘으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버티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경솔하고 무모한 사람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한순간에 자신의 앞날을 무너뜨리기 쉽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능력에 있지 않다. 사실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견뎌낸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실패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인내와 끈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동등한 조건 아래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끈기이다. 유방이 승전을 거둔 뒤에도 왕이 되기를 미루고 식량을 비축하고 성을 축조하며 방어태세를 강화한 것도 그의 끈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와 같은 인내와 끈기 덕분에 유방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제업을 이룰 수 있었다. 한신 또한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참아냈기에 한 시대를 호령하는 영웅호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위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인내는 삶의 지혜이자 성공을 위한 중요한 소양임을 알려주고 있다. 드러내지 말고 묵묵하게 나아가라. 책은담에는 땅이 낮으면 바다가 되고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왕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낮추다라는 글 속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세상에는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명예를 탐내며 교만한 술수만을 쓰는 이들이 있다. 이 둘 사이에는 행동에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전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반면 후자는 요란하게 자신의 움직임을 알리느라 분주하다. 홍콩 최대 기업인 청큰그룹의 회장 리자청은 자녀를 교육할 때 나무가 크면 거센 바람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라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것은 세속의 욕심이 없을 때 더욱 강해지는 힘이자 세상 풍파를 겪은 경험자의 깨달음이다.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뚝 솟은 장대함을 자랑하지 않지만 언제나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다. 바다 역시 그 깊은 수심을 자랑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이 세상 모든 강줄기를 받아들일 만큼 광활하다. 대지는 한 번도 그 두께를 자랑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세상 만물을 키워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자신만의 세상을 묵묵하게 키워나간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성공 후의 담담함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은 너무 심오하여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들은 항상 담담하게 희생하고 묵묵하게 일한다. 심지어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자신의 명성이나 이익을 자랑하지 않고 평소처럼 일에 열중한다. 무릇 큰 지혜를 가진 현자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회를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오면 재빨리 기회를 거머쥐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성취를 이루어낸다. 중국인이라면 중국 최고의 택배 물류회사인 순펑 택배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순펑 택배회사를 설립한 왕웨이 회장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창업가라는 잡지는 왕웨이 회장을 가리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한 택배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부와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에 맨손으로 순펑 택배회사를 창업했다. 한때 택배 배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왕웨이 회장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원칙을 세우고 순펑 택배회사에 소속된 택배 배달원에게 어느 회사보다 훌륭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 내부 회의에서든 혹은 공개적 장소에서든 누군가가 순펑과 설립자 왕웨이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면 이야기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곤 한다. 또한 회사 연례회의에서도 항상 일선에서 근무하는 택배 배달원은 순펑 택배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라며 회사의 모든 공을 택배 배달원에게 돌린다. 왕웨이 회장은 본래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한 번도 자신의 성과를 자랑한 적이 없다. 왕웨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순펑 택배 회사는 직원이 21만여 명에 달하고 연간 수익은 200억 위안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택배 회사를 넘어 항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 순펑그룹은 중국 내 화물 항공 운송량의 17%를 차지하는 명실공히 중국 최대의 물류회사로 성장했다. 도덕경을 보면 물고기는 깊은 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심오한 도리를 함부로 사람에게 내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칭찬에 우쭐해진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인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비장의 카드나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강점은 물론이고 약점까지도 모두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속빈 강정처럼 으스대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과시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하찮고 무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거드름을 피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점과 약점을 모조리 노출하기 때문이다. 현실 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 이유 또한 자신을 과시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만일의 경우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데에 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이나 의도를 만천하에 자랑하듯 떠벌리면 자연스레 보이지 않는 적수의 계책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고 목적이나 의도를 감추는 사람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는 누구나 도무지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감과 친근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꿈을 이루고 목적한 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었을 때에도 일상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물의 태도나 행동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게 마련이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자기 과시를 하며 거드름을 피운다면 재물이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공연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 앞에서 재산이나 능력을 뽐내며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능력이란 쥐꼬리만 한 재간에 불과하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나친 욕심에 무너지고 만다. 반면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묵묵히 역량을 키워서 결국에는 성공을 이룬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큰일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 수양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돋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낭독해드렸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심은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구독자 수의 저하로 인해 유튜브 운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참고 견디어 7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도서의 제목처럼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